영어학을 완전히 뽀개드리는 이동걸 영어학의 2017년 해설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사론 문제고요. 6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5점짜리 문제인데 지금은 없어졌죠. 작년부터, 즉 2020년 시험부터 바로 직전 시험부터 5점짜리 문제는 없어졌어요. 그래서 5점짜리 문제는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지만은 일단은 요 2017년도에는 5점짜리가 문제 있었습니다. 5점짜리라는 건 조금 더 서술형에 조금 더 요구하는 그런 문제, 더 쓰기를 요구하는 겁니다. 자, 지문을 읽어보면 A 지문 먼저 읽어볼게요. 어나포 문제가 나오는데 어나포가 나오니까 이거 바인딩 티어리 문제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uch as each other 같은 어나포는요. 어나포는 우리나라 말로 대용어라고 하는 거죠. 이 대용어라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뭐냐? 한 문장 안에서 그 each other이나 himself 이런 제귀 대명사 같은 것들은 지시하는 그런 명사가 한 문장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each other이 누구야? 물어보면 그 누구야? 라고 지시할 수 있는 그 명사가 같은 문장 안에 있어야 돼요. himself나 herself가 도대체 누구를 지시하는 거야? 라고 할 때 그것이 같은 문장 안에 있어야 돼요. 자,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그러면 대명사도 pronoun도 그럼 어나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크게 보면 대명사도 뭐 어나포라고 말할 수는 있는데 통사론이나 아니면 이제 고급 학교 문법에서는 좀 더 디테일하게 정의하기 때문에 pronoun은 어나포라고 지금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pronoun은 같은 문장 안에서 자기를 지시하는 그 NP를 찾을 수가 없죠. 문장 밖에 있기 때문에 어나포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까지 어나포에 대한 정의를 한번 살펴봤고, 자, each other 같은, 그 다음에 each other도 어나포지만 우리가 oneself, self 하는 reflexive도 어나포가 되는 거죠. 이런 어나포는 bound 됩니다. bound라는 개념 여러분들 바로 잡으셔야 돼요. 뭐지 묶인다 이런 말 아니고 그들의 antecedent하고 결속된다 라는 말이고요. 이 결속이란 말이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어나포가 같은 영역 안에서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선행사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 그게 결속된다는 말이에요. 간략하게 말하면 어나포는 만족시켜야 됩니다.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뭐 하기 위해서 to be bound, 결속되기 위해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됩니다. 자, 아래 읽지 않았어요. 읽지 않고도 여러분들 두 가지 조건이 뭔지 머릿속에 정리가 됩니까? 자, 뭐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코인덱스고 두 번째는 C커맨드죠. 첫 번째는 C커맨드고 두 번째는 코인덱스라고 해도 괜찮아요. 한번 봅시다. bound가 된다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는데 어나포는 can be bound. 어떻게? 코인덱스 나오죠? 코인덱스라는 것은 co-referential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인덱스를 같이 찍어 놓는다는 얘기인데 그게 무슨 말이냐? 같은 사람이어야 된단 말이에요. Tom이나 himself의 선행사가 Tom. 같은 문장 안에 나왔어. 그러면 Tom과 himself가 같은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코인덱스란 말입니다. 동일인이어야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C command 돼야 된다는 말 나오죠. 자, C command라는 말은 구조적인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데나 있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C command 된다는 말은 아주 간략하게 말하면 문장의 왼쪽에 있는 요소가 오른쪽에 있는 요소를 C command 합니다. 물론 C command라는 개념이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되지만은 그러니까 first branching node가 아래에 있는 아래 요소를 관할할 때 그것이 뭐 C command 한다 이러한 정의가 있지만 아주 간략하게 생각할 때 왼쪽에 있는 요소, 즉 주어 같은 이 주어가 왼쪽에 있잖아요, 주로. 그리고 목적어라든지 이런 컴플리먼트가 오른쪽에 있잖아요. 왼쪽에 있는 것이 오른쪽에 있는 것을 C command 한다라고 대략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C command 해야 된다라는 조건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예요? antecedent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예, 왼쪽에 있어야 된다. 대략적인 그런 그림을 이야기하는 거죠.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게 정의를 해야 되겠지만. 자, 그 다음에 C command 돼야 됩니다. 누구와? antecedent와.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within the smallest clause. 가장 작은 절. 그러니까 내포절이면 내포절 이렇게 들어가는 거. 내포절, 주절로 나가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죠.
noun phrase, 명사구 안에서도 C 커맨드 받아야 되는데 이 명사구는 조건이 달립니다. 명사구는 어떤 조건이 다르냐면은 containing a unafor를 포함하고 있는 명사구인데 여기에 unafor를 포함하고 있는 명사구인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건 좋은 정의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잠깐 볼게요. 이 NP가 예를 들어서 the story about himself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himself가 서로 코인덱스 되고 결속이 돼야 되는 영역이 여기가 아니에요. 이 NP지만은 이 NP가 지금 그 영역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NP라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냐면은 여기에 이 더 자리에 항상 이 선행사로 쓰일 만한 누군가가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 Tom's story about himself 이렇게 들어가면은 탐이 자기 자신에 관한 그 이야기라고 해가지고 이것과 이것의 느낌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은 탐이라는 여기에 선행사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만약에 이것을 뭐 문장으로 풀었어도 탐이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라는 그런 문장 하나의 명제로서 해석이 될 수 있을 만한 충분한 동일한 조건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조건 앞에 더나 어나 any 이런 거 있으면은 이런 NP는 하나의 영역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C 커맨드 여기에 coindex하고 C 커맨드라는 바인딩 조건 두 개를 얘기를 했고요. 하나의 노드는 C 커맨드를 시스터를 C 커맨드 한다. C 커맨드의 조건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줄줄이 이렇게 C 커맨드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여기 이런 거죠. 뭐 F 여러분들 C 커맨드라는 개념은 지금쯤이면 알고 있어야 될 텐데 F가 C 커맨드 하는 조건은 G, J, K만 C 커맨드 합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F의 first branching node D가 관할한다는 것은 이게 줄을 쭉 타고 내려갈 수 있는 그 요소들, 관할하는 그 노드를 C 커맨드 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됐죠? 하나만 더 볼까요? 혹시나 이때 B는 first branching node가 누구예요? A죠? A가 관할하는 요소가 전부 다입니다. 그러니까 B는 그 오른쪽에 있는 모든 요소들을 전부 다 C 커맨드 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 C 커맨드라는 게 뭐냐면 커맨드가 뭐예요? 명령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문장에서도 하나의 요소가 다른 요소들에게 뭔가 영향을 끼치려고 하거든요. 메인과 영향을 끼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사가 목적어에게 확실한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러한 영향을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게 영향을 끼치는 관계를 구조적으로 스트럭처리하게 그렇게 표현한 것이 C 커맨드입니다. 굉장히 강력한 그런 개념이죠. 자, 여기까지 지금 바인딩에 대한 조건, 즉 코인덱스와 C 커맨드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읽지 않고 그림만 볼게요. 3번 구조와 4번 구조를 이야기해요. 여기에 2번 같이 give Mary a book처럼 이렇게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목적어를 두 개를 가진 이러한 더블 오브젝트 컨스트럭션이라고 하죠. 더블 오브젝트 컨스트럭션. 이 목적어 두 개를 가진 구문을 우리가 어떻게 구조화 시킬 것이냐 할 때 3번과 같은 구조로 말할 수 있고 또 4번과 같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3번은 터널이고요. 3분지 구조로 말한 거고 4번은 2분지 구조로 말한 겁니다. 과거에는 3분지 구조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보는 트랜스포메이셔널 그래머, 투포라고 하죠. 거기서는 3분지 그림이 많이 나오죠. 좀 오래됐으니까. 그러나 이제 최근에는 거의 모든 것을 2분지 구조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3분지 구조는 사실 보기가 편한데, 자, 여기서 이렇게 내부 구조에 대한 그러한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내부 구조가 어떻게 이렇게 2분지로 들어가는지는 여러분들이 이 문제에서는 신경을 쓰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조금 공부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 더블 오브젝트 컨스트럭션에 대한 것은 요 영상 끝나고 여기 위에다가 상단에다가 제가 링크를 걸어 놓아요. 제가
저기 간단하게 영상을 만들어 놓은 강의 자료가 있거든요. 그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3분지 구조에서 2분지 구조로 최근에 이렇게 바뀌었는데 어쨌거나 3분지 구조, 2분지 구조 이 두 가지 구조가 있다. 즉 바이너리 브랜칭 스트럭처와 터너리 브랜칭 스트럭처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여기 봅니다. B번의 박스를 보시면은 지금 1번과 2번 두 번째 문장을 제시해 주면서 1번은 정문이고 2번은 비문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지금 이 바인딩 조건 때문에 그러죠. 여기에 each other이 지금 아까 바인딩 조건에 의하면 each other이 선행사에 의해서 즉 the boy가 선행사죠. 여기도 the boy가 당연히 선행사가 되겠죠. 물론 여기 the boy가 뒤에 후행하고 있는데 선행사라고 부르기에는 조금 그렇긴 하지만 어쨌거나 each other를 지시하는 게 the boy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boy하고 지금 코인덱스하고 C 커맨드 돼야 돼요. 그게 조건입니다. 그렇죠? 예, 하나의 문장에서 each other이 더 보이와 코인덱스 돼야 되고 C 커맨드 돼야 됩니다. 자, 이때 첫 번째 조건인 코인덱스는 어때요? 서로 코인덱스 되고 있죠. 서로 이렇게 조그맣게 I라고 해가지고 코인덱스 됐다는 것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인덱스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로 C 커맨드 조건을 볼 때 이것을 3분지 구조로 분석하느냐 2분지 구조로 분석하느냐 즉 3번과 같은 이러한 구조로 분석하느냐 4번과 같은 2분지 구조로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가 달라져요. 만약에 이것을 3분지 구조로 분석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each other과 더 보이가 서로 C 커맨드 하죠. 그죠? each other과 보이가 어디 있겠어요? 여기에 each other이 있고 여기에 더 보이가 있을 테니까 이러한 구조에서는 서로 C 커맨드 합니다. 보이가 메리를 C 커맨드 하고 메리가 더 북을 C 커맨드 하고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바인딩에 문제가 있어서 비문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비문이 됐거든요. 그럼 결국은 어떻습니까? 네, 3분지 구조로 이의 두 번째 문장을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죠? 이미 제가 지금 답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설명해야 돼? 2분지 구조로 이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가 있죠. 2분지 구조 보시면은 each other이 어디 있겠어요? each other이 어디 있겠습니까? each other이 여기 있겠죠. each other이 여기 있겠죠. 예, 그 다음에 boy가 어디 있겠어요? the boy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 the boy가 each other를 C 커맨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C 커맨드 하는 the boy가 C 커맨드 하는 요소는 얘개밖에 없거든요. 얘밖에. 지금 each other은 여기에 달려 있는 거니까. 절대 C 커맨드 할 수가 없죠. 그러면 C 커맨드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러한 구조가 정말 2번에 이러한 비문법성을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디렉션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첫 번째 identify which VP structure 3 or 4 can account for the ungrammaticality of the sentence to in B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3번과 4번 구조 중에 어떤 구조가 이 2번 문장의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미 제가 첫 번째 요 디렉션에 대해서는 이미 얘기를 해왔습니다. 요 2번의 비문법적인 이러한 문장의 설명은 뭘로 가능해요? 4번으로 바이너리 브랜칭 구조로 가능하지 터너리 브랜칭 노드로는 서로 C 커맨드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 하라고 합니까? explain 하라고 합니다. 자, 왜 하나는 되고 다른 것은 왜 안 되고 또 어떤 것은 왜 또 설명할 수 있는지 각각 한번 설명해봐라. 무엇을 사용해서 C command relation을 사용해서 설명해봐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여기에 지금 3번의 구조는 서로 C command 하는 구조니까 요 2번 문장에 대해서 비문법성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어나포가 저 antecedent the boy하고 서로 코인덱스 되고 C command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문을 설명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나 지금 4번은 서로 C 커맨드 내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NP가 뒤에 두 번째 NP만 C 커맨드 하는 구조로 나타내기 때문에 4번이 이 두 번째 비문법성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것과 관련된 내용을 문장으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래에다 한번 써보겠습니다. 4번 구조가 아까 2분지 구조였죠. 4번 구조가 첫 번째
2번 문장의 빈부업성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식의 표현을 이렇게 할 수가 있죠. The structure 4번의 스트럭처가 이분지 구조였죠. 이 이분지 구조가 can account for the ungrammaticality 이렇게 잡으시면 되고요. of the sentence 2 요것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해서 첫 번째 디렉션을 기술했습니다. 두 번째는 왜 3번 구조는 안 되고 4번 구조는 왜 되냐라는 것을 설명하면 되겠죠. 그러면 터너리 스트럭처는 서로 상호 시커맨드를 하기 때문에 안 되고 4번 구조는 첫 번째 NP가 두 번째 NP를 시커맨드 하는 구조고 두 번째가 첫 번째 구조를 시커맨드 서로 상호적으로 시커맨드 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설명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터너리 스트럭처부터 갑시다. 3번과 같은 3분지 구조는 서로 시커맨드 하도록 하기 때문에 빈부업성을 설명할 수 없다. 이 정도만 적어주면 되죠. 자, 요것을 이렇게 적읍시다. 터너리 스트럭처. 이 터너리 스트럭처가 allow the 두 NP를 어떻게 해요? 시커맨드 하도록 하는데 상호적으로 시커맨드 한다고 해야 되겠죠? 그럼 mutually라는 써주면 되고, 자, 이러한 것이 뭐 할 수 없다? 설명할 수 없다. 이것을 설명할 수 없다. 상호 시커맨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바이너리 브랜칭 얘기합시다. 바이너리 브랜칭의 4번 구조는 두 번째 NP가 첫 번째 언어포를 시커맨드 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러면 4번 구조가 뭐였었죠? 다시 한번 봅시다. 4번 구조가 더 바이너리 브랜칭 스트럭처라고 일단 써주고요. 4번에 있는 그 이분지 구조는 does not allow 뭘 허용하지 않아요. 또 두 번째 있는 NP 즉 아까 the boy였었죠. the boy 그 선행사로 쓰이는 그 두 번째 NP가 C 커맨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죠. C 커맨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죠. 누구를 C 커맨드 하는 것을? 언어포를 C 커맨드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그래야 지금 그 비문법성을 잘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러한 내용은 can account for the ungrammaticality를 잘 설명한다. 뭐 이렇게 이 정도 써주면 되겠죠. 디렉션에서 요구하는 대로 정확하게 써주기만 하면 돼요.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우리가 2017년도 전공 B 6번 문제를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